자, 오늘은 이제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인데, 사실 2학년 2학기가 좀 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얘들아 우리가 뭐 배웠니? 삼각형 배웠죠. 두 번째 단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사각형 배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이제 뭐냐면, 사실 두 단원이 끝난 거고, 세 번째 단원에서 이제 닮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합동이라는 거를 배웠죠. 그쵸? 합동은 두 개를 포개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게 합동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닮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닮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동도 물론 중요한데, 합동보다도 닮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당장 중3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도형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그 도형 문제들을 못 풀게 하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닮음이야, 닮음. 그래서 닮음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닮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닮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닮음이 쉬운 거는 되게 쉬운데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 닮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한 문제 한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 자, 닮음 잠깐 볼게요. 닮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념이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 합동이 되는 걸 우리는 닮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볼게. 뭐 이러한 삼각형 있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생님 선 하나 그어봤어. 그러면 작은 삼각형이고 큰 삼각형이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을 모아거나 늘리거나 또는 이 큰 삼각형을 모아거나 줄이거나 하면 뭐 할 수가 있겠어? 두 개가 완전히 포개어지게 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뭐인 관계에 있다? 닮음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닮음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 알겠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두 개가 합동이 될 수 있는 도형,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닮은 표시는 일단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S자 옆으로 이렇게 눕힌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 얘는 닮음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닮음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합동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순서대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닮음일 때는 대응점을 순서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 내용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항상 닮음인 평면도형 있어. 뭔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항상 닮음이라는 거야. 어떤 게 그냥 두 원이라는 거는, 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반지름에 따라서 크기만 달라질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일단은 닮음은 얘들아, 닮음이라는 게 딱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 일단 모양이 같다야.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고, 닮음은 모양이 같다, 그 얘기야. 모양이 같으니까 크기를 적절하게 뭐하면 조절을 해주면 합동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원은 모양이 어때요? 다 똑같죠. 뭐만 다릅니까? 크기만 뭐 다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두 개는 무조건 뭐다? 닮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조심할 게, 직각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으니까. 알겠니? 그런데 만약에 이등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로 각이 뭐가 되는 거니? 각이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도 뭐가 되냐? 두 개가 닮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뭐 정삼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은 각각이 뭐가 될 수 있다? 닮음이 될 수가 있다. 왜? 모양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항상 닮은 입체도형. 입체도형에는 이제 뭐가 있냐? 구가 있어요.
그럼 뭐 누구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 원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정다면체는 뭐 정다각형의 약간 확장판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뭐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될 수가 있겠네. 자, 중요한 겁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고,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합동 조건이 얘들아 총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 그치? 기본적인 합동 조건 SSS가 있고요. SAS가 있고요. ASA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 RHA하고 RHS 해가지고 합동 조건은 모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닮음 조건은 이 앞에 있는 합동 조건의 세 가지를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올 건데 한 가지만 좀 변합니다. 뭐만 변하냐면은 여기 있는 ASA가 그냥 A 닮음 이렇게는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야.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SSS 닮음이 있어.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 그 다음에 C하고 C 프라임 이 세 가지가 B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야. 크기 B가.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SS 닮음이라고 얘기한다.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AA 닮음이 닮음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SSS 닮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지 실제 SSS 닮음을 이용한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는 풀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알아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쌍의 그 길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각 뭐 낀각 이거의 크기가 같다. 우리가 이제 SA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AS 닮음이거든. 뭐 합동을 그대로 유추를 해가지고 오면은 대충 어떻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지. 길이는 얘들아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B가 같아야 돼. B가. 알겠어? 그러니까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이 대응 변길이 뭐 3대2면 다 똑같이 3대2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어? 근데 B가 모두 다 길이를 내가 모두 알고 있어가지고 3대2의 B를 다 유지한다면 SSS 닮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낀 각의 크기는 당연히 어때야 되겠니? 각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길이는 B가 같아야 되고 각은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AS 닮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친구도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닮음의 주인공은 거의 AA 닮음인데 세 번째 한번 볼게. 세 번째가 뭐냐면 ASA야. 알겠니? 그런데 삼각형의 특징상 각을 내가 몇 개 안다는 얘기는 2개 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도 내가 뭐 한다는 얘기야? 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들아 이 2개가 모두 각이 같아. 각이 같다는 얘기는 두 변 사이에 벌어져 있는 정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각의 크기는 뭐를 결정하냐?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얘들아 각은 모양을 결정하고 길이는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각은 뭐를 결정한다고? 모양을. 왜? 몇 도만큼 벌어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두 변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니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은 모양이야. 각은 모양. 길이는 뭐고? 크기고 크기. 그러면 우리가 닮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닮음의 처음 정의가 뭐였어 얘들아? 길이를 적절하게 뭐하면 조절하면 합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관계를 닮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거는 뭐는 이미 보장이 돼 있냐? 모양이 같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모양이 당연히 같지 않으면 얘네는 크기를 아무리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합동이 되게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그치? 그러면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라고? 각이라고 각. 그러다 보니까 닮음에서는 크기를 조절하는 어떤 이 길이보다는 누가 더 핵심이냐? 그 모양을 담당하고 있는 각이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SSS 닮음이나 SAS 닮음 같은 경우는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에서 자 굳이 합동 같은 경우는 A라는 게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기까지 최소한 하나는 같아야 합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닮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양만 같으면 돼. 모양만. 알겠지? 모양만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ASA에서 S를 빼고 각 몇 개만, 두 개만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닮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는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써. 이건 이제 우리 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친구하고 뭐 좀 다른 친구다, 서로 다른 두 각이다, 이것을 그냥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닮음이라는 단어가 뭐 나와서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찾을 거냐? 바로 A 닮음을 가장 먼저, 얘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SSS나 SAS 닮음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 닮음 단원에서는 AA 닮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을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 아주. 알겠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닮음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길이비를 구할 수가 있어. 잘 들어.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세 개의 길이비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어떤 특징 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닮음이라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총 3개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2개까지 포함을 해서 5가지의 공식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똑똑 튀어나와야 돼. 어떻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을 앞으로 만났을 때,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이런 모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즉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일 때야. 알겠니?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빗변이 밑으로, 밑변이 되게끔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알겠어? 수선을 긋고, 자,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 이 친구를 C 선생님 꼭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A를 마주보고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A라는 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쌤이 얘기했어요. 꼭지점을 각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변의 길이 이용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을 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A, B, C를 붙여주는 게 아니야. 마주보고 있는 친구의 짝꿍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니? 얘가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를 뭐라고 볼 수 있냐? 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 H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H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CH를 갖다가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H, 이거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세팅할 수가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그려보라고 한다. 그릴 수 있어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A, B, C 붙이는 거 아니야. 자, 직각삼각형 그리시고요. A, B, C 마주보고 있는 편 A, B, C 그리시고, 그 다음에 수선을 내렸으니까 밑변을 X, Y로 구분이 되어지고 높이를 H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냐?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5가지 알아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그 5가지 지금부터 여기다 그려줄 테니까, 이거 5가지를 여러분이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리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자, 이렇게 5개를 그리시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볼 거야. 그냥 백지 주고 이거 그리라고 할 거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길이의 제곱은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빗변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밑변, 맞습니까? 빗변의 제곱은 밑변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운데 거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쪽 거의 제곱은 밑변에 해당하는 이거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세요. 알겠죠? 여기 이거 세 개가 바로 닮음을 우리가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뭐 증명 과정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왼쪽 거, 가운데 거, 오른쪽 거가 있네. 그치? 그래서 왼쪽 거의 제곱은 그거의 밑변 곱하기 전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이렇게 2개. 됐어요? 그 다음 양쪽 거 곱하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의 제곱은 그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 곱하기 전체 길이. 다 곱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 얘는 이거야.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었어. 무슨 얘기 했냐면 이렇게 직각 표시가 돼 있으면 항상 어떠한 아이디어가 니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넓이를 알겠니? 이렇게 직각이 표시가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넓이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지. 맞죠? 이 친구를 만약에 밑변으로 본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곱하기 얘 하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빨간색 곱하기 빨간색,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파란색 곱하기 파란색. 당연히 똑같겠지. 그런데 어차피 2분의 1은 뭐하니까 똑같은 거잖아. 결론적으로 빨간색 곱하기 빨간색과 파란색 곱하기 파란색은 뭐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약간 한글로 보면 얘들아 무슨 글자 같아? 소자 같지? 그래서 쌤이 그냥 소자 공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닮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넓이를 이용한 소자 공식.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번 해보면 짧은 거 2개를, 자, 짧은 거 2개를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는 긴 거 하나를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고요. 우리 책 9단원에 9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얘기지. 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이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거는 누구하고 이거 제곱하고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양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보이게 되면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 공식이 무조건 떠올라서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까를 뭐 하면 된다고? 고민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닮은 도형이야. 알겠니? 항상 닮은 도형이면은 자 방구는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가능하겠지. 원이 되잖아. 그러면 반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야. 반구도 결국에는 뭐야? 부채꼴이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정사면체가 뭐야? 가기부. 정사면체는 평면도형이니 입체도형이니? 입체도형이지. 그 정사면체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은서 뭐라고? 가기. 은서야 가방도 내려봐. 얼굴 안 보여. 각이 모두 다 동일한 정사면체. 내 중1 때 다 배운 건데 정사면체 뭐야? 그 다음에 몇 개로? 6개? 정사. 사가 갑자기 왜 6이 됐어? 정사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가 아니고. 얘들아, 정다면체라고 들어봤죠? 정다면체 몇 개 있어요?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5가지 있어. 정다면체는. 뭐가 있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밖에 없고요. 자, 정다면체라는 거는 얘들아 이게 5가지밖에 없어. 지구상에 많지도 않습니다. 알겠어요? 정사면체, 정사, 정6, 정8, 정12, 정20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되냐면 정무원갈로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정오각형이 어쨌든 정다각형 몇 개로 4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정사면체고 무언가로 6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8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12개의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20개의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바로 정12면체 20면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 뭐냐 여기 있는 정사 이게 건너뛰기 해가지고 얘들아 건너뛰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는 재료가 정삼각형이야. 얘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 그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아셔야 되냐면 정삼각형 4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입체도형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림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정삼각형 8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겠네. 정삼각형 20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이게 정20면체. 그 다음에 정6면체하고 정12면체가 있는데 정6면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잖아. 정사각형이겠죠. 보통 주사위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 6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이렇게 되는 거고 정20면체는 정오각형 12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바로 정12면체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그래야 수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모서리 꼭지점 면의 개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내용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알아야 돼. 알겠어? 정사면체가 정6면체, 정8, 정12, 정20면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최소한. 정다면체라고 했습니다. 정사면체. 정사면체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사면체 뭐라고? 정삼각형 몇 개로? 4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 똑같아 얘는. 당연히 얘도 닮은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 됩니까 안 됩니까? 직각삼각형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 이등변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그래야 각에 대해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두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우리가 등변사다리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 가지 삼각형에서. 등변사다리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등변사다리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등변사다리꼴도 있어요. 이것만 같으면 뭐가 되는 거니까? 등변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를 우리가 닮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닮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크기를 조절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알겠니? 크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 좌우로 늘리거나 위아래로 늘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이 늘리거나 똑같이 줄이는 거야. 알겠지? 좌우만 늘리거나 위아래만 늘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야. 똑같은 비율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니까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너도 안 된다. 니네 둘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돼야 되겠지.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데 한 내각이 같다는 얘기는 뭐 이각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각이 같다는 얘기는 이각도 뭐가 되겠어? 얘네 둘이 합쳐서 당연히 180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이각이 만약에 같은 마름모라는 거는 얘가 뭐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했을 때 두 개가 합동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의 답은 3번, 4번 두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사각형 EFGH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어. 자, 두 개가 이게 무슨 표시라고 얘들아? 닮은 표시라고. 알겠지? 닮음에 우리가 도형의 문제를 구할 때는 이렇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생각에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A, B, C, D에다가 여기 있는 이 짝꿍의 이름을 여기다 갖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 A의 짝꿍은 누가 되겠니?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D의 짝꿍은 H가 될 것이고 B의 짝꿍은 F가 되고요. C의 짝꿍은 G가 된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합동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기 짝꿍에 있는 점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 A, B 대 EF가 2대 1이냐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보면 되는 거야? 얘네 둘이가 닮음이라면 분명히 뭐가 존재하냐? 닮음비가 존재한다고. 닮음비라는 거는 길이비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가 18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9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니 얘들아? 2대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 비가 다 대응변끼리는 뭐가 돼야 돼? 2대 1의 결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A, B는 이 친구가 되고요. EF는 EF니까 그대로 얘가 되겠지. A, B, EF 2대 1이다.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H야. GH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말하는 거고 GH가 이 친구고요. DC, CD가 지금 20인데 2대 1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10이 돼야 되는데 얘는 12로 잘못 나왔다. 네가 뭐 한다? 잘못됐다. 뭐 이 정도 파악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포개져 있든 포개져 있지 않든 어쨌든 닮음 도형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는 이 작은 삼각형하고 여기는 이 큰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닮음이라고 돼 있어. 알겠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작은 삼각형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되 어떻게 끄집어내냐? 큰 삼각형과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줍니다. 알겠어요? 얘하고 비슷하게 그려준다는 얘기야. 뭐 크기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여기는 당연히 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와야 되겠니? D가 와야 되겠니? E가 와야 되겠니? 니네가 생각할 때 뭐가 와야 돼? E가 와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작은 것이 그대로 그냥 여기가 D, E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평행할 때야. 이렇게 두 개가 뭐 할 때? 평행할 때. 알겠지? 근데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뒤집어져 있는 거야. 여기는 D하고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똑같이. 그래서 얘가
평행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면 돼? 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5가 되고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체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1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얘가 15고 얘가 5니까 니네는 몇 대 몇이 된 3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 C의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얼마야? 4잖아. 그렇지? 얘가 4고 그러면 얘는 3배가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5가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x는 바로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7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닮음도형 이제 뭐 복잡한 문제 뒤에도 많이 나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모양이 똑같게 뭐 한다고 얘들아? 꺼내란 얘기야. 알겠어? 꺼낸 다음에 파악해서 비례식을 여러분이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뭐 하면 된다? 마무리하시면 된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두 평행사변형 ABCD하고 EFGH에 대해서 두 개는 닮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고? 5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에 뭘 구하라고? 둘레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쵸? 자 여기 있는 친구의 둘레 길이 구하라는 거고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여러분이 뭐 알고 있습니까?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어떠니 얘들아? 같은 거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뭐한 거 알 수 있어? 같은 거 알고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0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될 것이고 나는 이 길이만 내가 뭐하면 구할 수 있으면 뭐 이 길도 네모하고 뭐 하겠어? 똑같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5대 3이라고 했잖아. 자, 큰 것이 몇 배가 됐습니까? 5배가 됐죠.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x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5대 3은 25대 x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비례식 문제를 풀면 되기는 해. 알겠니?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자연수 배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2대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뭐 몇 배가 되냐 생각해보면 5배잖아. 그치? 그럼 얘도 당연히 몇 배가 돼야 되겠어? 5배가 되는 15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지. 두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55가 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점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이 1번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2번 친구가 닮음이다 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네가 뭐란 얘기야? 8이라는 길이고 네가 6이라는 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2대 3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2대 3이야? 네가 2일 때 네가 뭐라는 얘기야? 3이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여러분들이 생김새 모양으로 보면 돼. 모양을. 알겠니? 모양. 그러면 이 6에 여기 있는 친구의 대응변이 뭐가 되겠니? 이 친구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대응변이 누가 된다? 얘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6cm가 2에 해당하는 게 6cm잖아. 6. 그치? 그럼 뭐 3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너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9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8이잖아. 그러면 뭐 얘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12가 되면 되겠지. 계산 바로바로 안 됩니까? 되죠? 2에 해당하는 게 8이니까 4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배 하면 3, 4, 얘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C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C의 좌표는 9, 얼마? 10이라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는 닮음도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뭐란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4가 곱해졌고 3이 곱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실제로 AD하고 IL이라는 거는 몇 대 몇이냐? 상대방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3대 4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실제로 얘가 4니까 AD가 만약에 3이라면 3, 4, 12가 되겠지. 얘가 3이라면 4가 가서 3, 4, 10이 그래야 뭐가 되겠어?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꼭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하세요. A, 2A하고 얘들아 3B가 같다. 이거일 때 라고 하면 A 대 B는 몇 대 몇이라고 상대방 거 가져와서 3대 2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눈에 보이면 그냥 A 밑에다가 3대 B 밑에다가 2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3대 4란 얘기잖아. 네가 3일 때 내가 뭐란 얘기야? 나는 4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5배네요. 5배니까 너도 5배가 돼야 되겠지.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뭐 20이다. 이 정도 볼 수 있고 6배네. 그쵸? 그럼 얘도 6배가 돼야 되니까 3, 6 얼마? 1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18하고 20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8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원뿔 처음에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확인할 수 있냐면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 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네. 이 두 개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닮음이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작은 삼각형의 반지름이 6이고요. 큰 삼각형의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니? 14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자, B를 나타낼 때는 뭘로 나타내는 거니 얘들아? 최소한의 B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친구가 뭐라면 3이라면 큰 친구는 뭐가 된다? 7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다. 3대 7이야. 맞지? 자, 처음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해서 처음 원뿔의 높이는 바로 뭐냐면 얘가 처음 원뿔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이만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처음 걸 알려면 내가 당연히 얼마만큼? 이만큼 위쪽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알아야 되겠지. 맞죠?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작은 이 x라는 거는 작은 원뿔의 높이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 3의 짝꿍이 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큰 원뿔에 대한 높이는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16이 돼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3대 7은 x 대 뭐라고 하면 돼? x 더하기 16 이렇게 하셔야 돼요. 16이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큰 원뿔에 대한 높이는 x 더하기 16이니까 x 더하기 뭐 16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뭐 금방 알 수 있죠?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7x라는 거는 3x 더하기 얼마? 4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약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4x가 48 x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는 x값이 12가 되는 거고 처음 원뿔의 높이라는 거는 뭐 12하고 16을 두 개를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28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릇 높이에 8분의 5만큼을 채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네가 뭐일 때? 네가 8K일 때, 8일 때 너는 뭐가 된다? 5K가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되죠? 8대 5니까. 그러면 네가 24야. 3배 했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15가 되겠구나 라는 거는 뭐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수면의 뭐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둘레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수면의 둘레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원하고 똑같죠. 원.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원주, 원둘레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지름, 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지. 반지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5잖아. 그럼 당연히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3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음에서 닮은 삼각형을 찾아 이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보고 닮은 조건을 한번 말해보자 이런 얘기네. 그쵸? 닮은 조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주연이 몇 가지? 3가지. 그래, 어떤 거 얘기해봐. 일단 SSS부터 SSS 닮음. 그럼 또? AS는 아니고 SAS. 항상 S를 기반으로 해서 A를 하나씩 줄여주면 되는 거다. 항상 합동도 그렇고 알겠어? 그 다음 3번째가 뭐야? ASA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S 빼고 닮은 조건은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은서 허리 뒤로 자 봅시다 한번.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이가 일단은 뭐 닮음이라면 닮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 길이가 3개가 다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각각의 길이비가 다 뭐 해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뭐 얘가 15, 15고 얘가 12, 12니까 얘네 둘이가 일단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얘가 만약에 5라면 얘가 뭐가 되니?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몇 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대 4가 돼야 되잖아. 근데 5대 4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 둘이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너하고 너 얘네 둘이가 뭐가 돼야 돼? 닮음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응? 자, 일단 각이 얘들아 각이 2개가 나와. 각이 2개가 나오면 나머지 한 각도 여러분이 써주세요. 자, 얘는 이제 105도니까 네가 75가 될 것이고 네가 뭐가 돼서 7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니네 둘이는 뭐야? 각이 이미 다 뭐해? 다 모두 같잖아. 75가 아니지 얘는 뭐가 되겠어? 135니까 45가 되겠지. 그러면 각 2개가 뭐합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각 2개 이상이 같으면 우리는 AA 닮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리고 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쓸 거면 삼각형 DEF라는 친구하고 닮았다 이렇게 삼각형. 자, D의 짝꿍이 누구야? 60도니까 I가 되겠지. 그치? E의 짝꿍 75도 G가 될 것이고요. 45도 F의 짝꿍 H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AA 닮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2학년 친구들 2학기 중간고사 9월 25일 정도에 있는 걸로 흔히 알고 있는데 시험에 얘는 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아래 그림에 두 삼각형이 닮음 도형이 되도록 할 때 추가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은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50이고 여기 50이다 라고 나와 있네. 각도 하나가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16이고 이제 뭐 DE가 9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 라고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중학교 2학년은 잘 들어. 실제 학교 시험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닮음도요 무조건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 A 닮음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각 하나가 지금 뭐하고 있니? 각 하나가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각을 나에게 뭐 해주는 게 얘기해주는 쪽으로 일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체크를 먼저 해보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얘가 50이고 얘가 50이니까 두 개가 이제 뭐 닮은 도형이 되도록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삼각형 잘 보세요. A, B, C가 있고요. 삼각형. 그러면 A의 짝꿍이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2가. 그쵸? 그 다음에 B의 짝꿍은 누가 되겠어? 여러분 B하고 C를 보시면 B하고 C 각이 누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작은 B의 짝꿍은 누가 돼야 돼? 당연히 F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짝꿍은 누가 돼야 돼? D가 된다. 이렇게 짝꿍을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닮은 도형은 얘들아 포인트가 뭐라고? 그냥 모양이야. 모양이 같다. 모양이. 알겠어?
크기는 상관없이 모양이 같은 게 닮음이야. 알겠지? 그래서 모양을 결정할 친구는 누구라고? 그치, 가게 크기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B하고 F하고 뭐 해야 돼? 같거나 또는 C하고 누구하고 D하고 이렇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지? 여기 A하고 E는 이미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B가 몇 도래? 45도래. 그러니까 얘가 45도란다.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니? 얘네가 95도잖아. 95도니까 네가 85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B의 짝꿍이 네가 마찬가지로 45도가 되고, 너는 뭐가 돼야 되겠어? 너도 마찬가지로 85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D가 65라고 했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너는 안 된다. 일단 제끼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또 보니까 이번에 C가 60이래. 아, 네가 60이란다. 그 다음에 F가 35래요. 얘가 35래요. 얘가 35면 얘가 35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뭐가 돼야 돼? 180이 돼야 되는데 택도 없죠? 그래서 너도 일단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A인데 이 친구가 뭐야?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안 되면은 일단 얘 둘이는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뭐니 얘들아? 길이를 가지고 나왔네. 그렇지? 길이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의 닮음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AB의 짝꿍은 당연히 EF가 될 것이고, BC의 짝꿍은 FD가 될 것이고, AC의 짝꿍은 D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지금 AB하고 EF야. EF는 지금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이 해볼 건데, AC가 뭐라 그랬냐? 16이라고 했네요. DF가 9라 그랬어. 얘가 9라 그랬어.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얘 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은 돼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만약에 되려면 이거잖아. 얘가 16이고 얘가 16. 그 다음에 얘는 9고 얘는 9. 근데 여기 낀 각이 지금 얘가 50도고 얘가 50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지금 각이 하나가 있으니까 SAS 닮음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양변이 반드시 각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고? 각을 끼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얘는 끼고 있는 거 맞잖아. 얘는 끼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볼 것도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시험은 굉장히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AC가 10이래. 얘가 10이래. EF가 얘가 10이래.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B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지. 맞죠? AB가 16인데 AB 짝꿍인 EF가 얘가 10이란다. 몇 대 몇이니? 4로 나누면은 4 대 3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AC가 12일 때 DE가 뭐야? 9잖아. 그러면 몇 대 몇이 되겠어? 얘도 4 대 3이 되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니?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 SAS 닮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닮음 조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니까 A, B, C에서 BC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거는 A, D, E하고 A, B, C라는 두 도형이 얘들아 뭐라는 얘기야? 닮음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이렇게 겹쳐져 있어. 겹쳐져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그랬어? 그렇지. 큰 거와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뽑아내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이게 평행이 아니란 얘기는 얘네가 양쪽으로 뭐 하면 된다고? 바뀌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이만 쓰세요. 얘가 6이다. 너는 8이다. 너는 9다.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너는 얼마라는 얘기야? 너는 12가 된다. 너는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BC 길이 이 친구 얼마니?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6일 때 얘가 12다.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9이니까 1대 2니까 이거 뭐 굳이 비례식 세우지 말고 얼마? 18로 다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졸면은 하나도 문제 못 풀어요. 어려워요. 졸지마.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꼭지점이 얘들아 뭐야? A, B, C하고 그 다음에 D, E, C가 뭐해? 같이 공유하잖아. 그치? 같이 공유하지? 그래 안 그래?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를 모아주면 돼?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를 C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얘가 내려와서 D가 되고 얘가 올라가서 E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냐? 18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E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EC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30을 가지고 지금 두 개가 뭐 했어? 얘들아 똑같이 나눠가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여기가 15고 얘가 15인 거. 아 그렇다면 네가 15고 네가 15인 거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 A, B 구라 이쪽 길이 구라 이런 얘기잖아. 맞죠? 30, 18. 일단은 B로 여러분이 한번 3으로 나누면 5대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은 3의 3이 뭐야? 15를 찾아갔네. 몇 배? 5배. 그치? 이렇게 뭐 자연수의 비로 바로 나오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된다고? 그냥 5를 곱한 이 친구가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이 길이만 정확하게 뭐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29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DE라는 삼각형이 있네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A라는 각을 뭐 하고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E라는 각과 여기는 B라는 각이 뭐하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AA 닮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좀 더 길고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A, 여기가 E, 여기가 D 이렇게 써주란 얘기야. 선생님 말이. 됐어요? 그러면 AD 이 친구가 4가 될 것이고 얘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BD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지금 X 이런 얘기가 되겠지. 8대 4, 4대 8이야. 1대 2가 되겠네. 맞죠? 1대 2 맞아요? 1대 2 맞죠? 그러면 얘가 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10이 돼야 될 것이고 X는 뭐가 되면 되겠니? 6 이렇게 마무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잘 뭔가 몇 대 몇이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냥 비례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뭐 하시면 돼? 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10번. 34번. 자,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띄고 있습니까? 평행 이렇게, 평행 이렇게. 그치? 평행이면은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억각, 동위각. 근데 그 중에서 더 뭐가? 억각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지. 억각하면은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Z자. 그쵸? Z자 이렇게 그리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두 각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좀 활용을 해줘라 그 얘기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 너하고 네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너하고 너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됐어? 그래서 이제 얘 빨간색끼리 똑같고 파란색끼리 똑같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친구하고 여기 있는 누가? 큰 친구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놓고 문제 풀지 말고 항상 큰 거를 기준으로 작은 거를 뭐하라는 얘기야? 비슷한 모양으로 그냥 그려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럼 당연히 2의 짝꿍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A가 되겠죠. 맞습니까? 빨간색의 짝꿍은 누가 되겠어? 빨간색이니까 얘가 C가 돼야 될 것이고 파란색 짝꿍은 얘가 B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습만 좀 잘 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은 얘가 지금 9잖아. 그러면 D2의 짝꿍이 누구야? 여기는 얘잖아. CA 여기 있네요. 얘가 6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는 이 친구고 뭐 나머지 끝났어. 그럼 BC가 이제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4하고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대응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몇 대 몇이 되는 거니? 여기 보니까 6하고 9네. 큰 거부터 써볼게요. 3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큰 거에 해당하는 거는 x 더하기 4니까 x 더하기 4대 작은 쪽은 뭐 10이니까 얘는 x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비례식 괜찮아요? 세워집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우리가 평행을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확인한 거야? 닮음이니까 닮음 대응변끼리 맞게끔 모양을 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시 이렇게 한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9일 때, D가 9일 때, CA가 6이니까 아 3대 2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구하라는 것이 X잖아.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X 더하기 4하고 X도 뭐가 돼야 되겠어? 3대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스토리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외항 3x는 곱하니까 2x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x는 뭐가 된다? x는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bc 길이는 x 길이 구하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6번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문제 볼게요. A, B의 길이하고 A,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C하고 누구하고 BC하고 ED 얘네도 지금 뭐란 얘기야? 평행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랬을 때 CD의 길이 구하라. 자, 이 친구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우리가 배우는 어떤 단원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닮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때 합동 부분을 공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길이를 구하라든지 각을 구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합동인지를 찾는 게 항상 포인트야. 합동만 찾아버리면은 결국에는 뭐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길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찬가지 닮음도 누구하고 누가 닮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알겠어?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닮음이냐 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A, E, D라는 친구하고 A, B, C가 닮음인 건 알겠죠 얘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이 친구의 닮음인 건 알겠어. 근데 봐봐 얘하고 자 여기 있는 이 A, E, D하고 A, B, C가 닮음이라고 만약에 해보면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풀라고는 못 풀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평행인데 평행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친구를 이렇게 끄집어 그냥 내면 얘가 그대로 A가 되고 얘가 E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거거든. 맞겠지? 그 다음에 이만큼은 뭐가 돼? 15가 될 것이고 여기 어디쯤 물은 여기쯤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겠네.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뭐 6이 되는 건 알겠지. 이 상태야.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15 더하기 x 대 15 더하기 x 대 여기 짝꿍에 해당하는 뭐 15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15 더하기 x 대 x 대 이 길이 대 얘는 뭐가 된다고? 15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길이가 당연히 얘는 15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15가 되겠지. 맞죠? 만약에 이만큼을 잡아가지고 얘를 9로 잡아버리면 9에 해당하는 만큼이 여기서 얼마큼인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을 가지고 내가 뭔가 길이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큰 거에 해당하는 15 더하기 똑같이 15 더하기 x 대 여기에 해당하는 15 이렇게밖에 못 잡아. 이렇게밖에 못 잡으면 똑같은 게 나오면 얘네들 약분이 돼버리거든.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x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너네가 이제 뭐 더 어쨌든 학년이 올라가고 해보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되고 이제 수능을 볼 때쯤 되면은 사실은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라고.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왜 냈을까? 너한테, 우리한테. 이 문제를 왜 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풀기를 원했을까라는 출제자의 의도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해? 그럼 우리는 엄마 말을 뭐 해야 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 엄마가 말한 그 문장상으로만 파악하면 돼, 안 돼? 엄마가 딱 이제 뭐 어쨌든 일하거나 딱 하고 들어오셨어. 또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마 뭐라 그래? 아, 잘 노네, 잘 놀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걸 문장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나 잘 놀고 있구나. 앞으로 잘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놀아요. 그러다가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엄마의 잘 노네, 잘 놀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뭐 좀 이렇게 공부 좀 한다든지 좀 이렇게 뭐 좀 해야지. 매 놀기만 하냐 그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이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 얘들아. 출제자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의도만 내가 잘 파악하면, 말투만 잘 파악하면 뭐 하는 거야? 눈치껏 빨리, 이렇게 막 핸드폰 하다가 빨리 접고, 책이라도 한 장 읽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 좀 이렇게 뭐 정리하는 취미라도 하든지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 딸이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데, 계속 퍼질러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싸우는 거야. 맞지? 방학 때 그러지는 말라고. 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예담아,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문제가 냈으니까 푼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쌤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A, E, D라는 이 친구하고 A, B, C라는 이 두 친구가 만약에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냈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안 내죠. 여러분이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안 낸다고. 뭔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D하고 A, B, C가 이 두 개가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은 사실 출제자의 의도하고 맞지 않다 그 얘기야. 그 말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접근을 하잖아. 절대 못 푸는 거야 문제를. 난이도가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도대체 이걸 왜 냈지? 나에게 뭘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법에서 명확하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잡을 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자 봐봐. 그게 아니라면 누구하고 누가 그러면 도대체 과연 여기서는 닮음이라는 얘기일까? 이 얘기거든. 누구하고 누가 닮음일까? 쌤이 뭐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여기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두 친구가 닮음이라는 게 보여야 이 문제는 뭐가 된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닮음이 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금 뭐니 얘들아? 공통으로 각을 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가 이제 어쨌든 닮음은 무조건 AA 닮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A의 닮음이야. 알겠지? A의 닮음은 각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각 하나를 만약에 내가 쉽게 알 수 있으면 나머지 각 하나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각의 크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내면 낼수록 각을 표시를 안 해줘. 각 표시를 안 해주고 어떤 성질을 표시해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라는 거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평행하잖아. 평행하지? 평행하니까 이만큼의 각과
이만큼의 각은 뭐 해야 되더라? 당연히 같겠지. 뭘로 같겠어? 동일각으로 같아, 동일각으로. 그런데 지금 AB하고 AC가 뭐라 그랬니?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AB하고 AC가 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도 각이 뭐 해야 되겠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평행이 또 한 가지 역할 더 할 건데, 이렇게 Z자를 그려보시면 얘가 점이면 얘도 뭐인 거 알 수 있어? 점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세모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되겠니? 얘가 점이 되겠지. 이렇게. Z자.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점, 얘도 점. 그럼 이 각이라는 건 뭐냐면, 점하고, 얘를 뭐 하면 A라고 해볼게. A 더하기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얘도 결국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A 더하기 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각은 A라는 각이고, 여기 있는 각도 뭐가 된다? A라는 각이 돼서,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뭐가 된다? 각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닮음이 된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친구를 큰 친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 그리는 거지. 그럼 얘가 A가 될 것이고 두 개가 바뀌니까 얘가 D가 되고 얘가 F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길이를 한번 써보시면 AD 얘가 뭡니까? 15가 되겠네요. 얘가 뭐가 되겠어?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CD 길이 구해야 돼. 이쪽 길이. 이게 X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15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겠지 얘들아? X 더하기 15가 되겠지. 이해돼? 두 개가 이등변이니까. 그럼 큰 거부터 쓸게. 큰 거부터 X 더하기 15 대 작은 거 누구? 15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큰 거는 15고 얘는 뭐야? 9잖아. 그치? 15고 9니까 3으로 약분해서 그냥 5 대 뭘로 가면 됩니까? 3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이렇게 곱해면은 되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니고 모르니? 이렇게 약분되는 거. 자, 4대 2가 뭐 별대 네모래도 이게 약분되겠죠? 맞죠? 4대 2나 2대 1 똑같으니까, 그치? 꼭 기억해. 이렇게 약분돼. 당연히 이렇게도 약분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약분되겠지. 얘네 둘이 약분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약분되냐? 이렇게 무슨 관계? 곱하기 관계지. 얘 곱하기 관계지. 그럼 반대로 이거는 무슨 관계야? 나누기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것도 무슨 관계가 되는? 나누기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곱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끼리 짝꿍을 지어주면 얘네는 무슨 관계다? 나누기 관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물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뭐 계산하면 돼요. 숫자가 커지거나 여러분이 고등가 좀 복잡한 식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해버리는 게 훨씬 뭐하다는 얘기, 편하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약분됩니다. 알겠어요? 건너뛰고 약분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바깥쪽 곱하면은 x 더하기 15라는 친구는 아래쪽 곱하면은 뭐가 되겠어? 25가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10이라는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에 뭘 구하라고 했다? 둘레 구하래. 이 친구가 마름모래, 마름모. 마름모는 얘들아 뭐가 마름모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우리는 하죠. 맞죠? 직사각형은 뭐예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얘네 둘이를 합친 네 각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x면 얘도 당연히 x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마름모는 이미 평사하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얘가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평행하겠죠. 이해되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는 이 친구하고 여기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닮음이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름모 둘레 길이 구하는 거니까 나는 x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겠다. 그치? 그러면 큰 거 대, 큰 거 얼마? 12대. 작은 거는 얘가 되겠지, 얘. 이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뭐겠어? 얘 전체가 10이고 얘가 x니까 12-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알고 있으니까 6대 짧은 거 x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칸 건너뛰기다. 건너뛰기 뭐 하라고? 약분하라고. 약분. 이런 게 눈에 빨리빨리 보이셔야 계산이 빨라지고 그래야 이제 뭐 적절하게 암산하면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x는 12-x 3x가 12가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는 당연히 이게 4개가 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16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바깥에 있는 큰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닮음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뭐 사실 얘는 뭐 좀 간단합니다. 눈에 딱 봐도 바로 보이잖아. 왜? 직각, 그 다음에 얘는 뭘로 쓰고 있어?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A 닮음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작은 애를 이렇게 세우라고. 작은 애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네가 B가 되겠죠. 각이 같으니까 네가 D가 될 것이고 네가 E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길이 한번 써보면 B2가 얘가 13이고요 BD 얘가 9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 친구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18이네. 1대2네 1대2 맞죠? 1대2니까 네가 13이면 너는 뭐가 돼야 돼? 2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AD는 뭐가 된다? 17이 되겠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네.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마름모래. 누가 마름모래? 얘가 마름모래. 얘가 마름모래. 그러면은 마름모라고 딱 하잖아. 그러면 그래 그런갑다 하면 안 된다고. 수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름모라고 딱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마름모의 특징들이 이 마름모라는 단어를 딱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쭉 이렇게 떠올라야 돼. 연관검색어. 알겠어? 마름모의 특징들이 뭐야? 당연히 변의 길이가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평사의 어떤 특징까지 다 가져와야 되니까 뭐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행이라든지 뭐 길이 같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내가 무언가 식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같다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야. 이 수학이 되게 쉬운데 참 하여튼 어렵게들 공부하는데 정사각형이래.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이렇게.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은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잖아. 길이도 각도. 그리고 마주보는 것도 다 평행이고. 뭐 구하라 그랬냐? A, E, D, F. 이거에 둘레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사실 여기는 1번하고 큰 것도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것도 닮음이야. 맞지? 여기 1번 삼각형, 큰 삼각형의 닮음이지. 왜? 이거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각과 이 각이 뭐니까? 동위각이니까. 평행이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가 2번이면 이 2번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닮음이 되는 거야. 왜? 얘를 이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뭐니까? 동위각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를 이용할 건지 얘를 이용할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 선생님은 얘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당연히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x란 얘기야. x. 너도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도 당연히 x가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너는 뭐가 되겠어? 이 친구는 얘는 7-x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자, 큰 삼각형 몇 대? 7대. 작은 삼각형 7-x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큰 삼각형 뭐 대? 5대. 작은 삼각형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둘이 약분할 거 없고 약분할 거 없습니다. 건너도 약분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곱해야 되니까 7x는 7, 5, 35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넘어오니까 12x가 3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12분의 35 이렇게 돼야 되겠다. 둘레 길이 이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4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답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5 3원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43번 C2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C의 길이 이 길이거든. 그치? 얘도 한번 잘 보시면 쌤이 얘를 A라고 해볼게요. 얘를 B라고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몇 도죠? 90도죠. 그쵸? 얘가 직각이니까. 그럼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각은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도 9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1번 삼각형과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닮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게 왜 닮음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밝히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 문제 풀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고. C2의 길이 구하라. 이거 X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뭐 벌써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누구야? B의 각이잖아. 그치? B의 각. 이거 두 개가 뭐야? 대응변이다 라는 거 알고 얘하고 얘가 대응변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21대 14, 21대 14, 3대 뭐가 되겠어? 2는 18대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건너서 약분이 되니까 6.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이니까 X는 12.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A2의 길이 구하래. 이 길이 구하래. A 길이. 맞죠? 여러분 보실 때 이 큰 애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삼각형을 하겠어. 뭐라고? 정삼각형. 그러면 여러분 직각이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큰 이 직각삼각형과 이 두 번째 크기의 직각삼각형, 세 번째 크기의 직각삼각형 모두 다 닮음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 닮음이냐라고 보면 얘가 이제 몇 도가 되겠어? 30이겠지. 왜? 정삼각형의 반절 나눈 거니까 당연히 60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30이면 얘도 30이겠지. 60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도 6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90이니까 얘가 30이 되고 얘도 6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다 30, 60, 30, 6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이 친구가 16이면 얘는 뭐야? 얘는 8이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8이야. 이렇게. 잘 보세요.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겠지? 왜? 전체가 얼마니까? 전체가 16이니까. 빨간색의 길이를 내가 뭐 다이렉트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돼요. 알겠니? 근데 빨간색의 길이를 구할 수 없으면은 이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면 16에서 뭐 하면? 그렇지. 파란색의 길이를 뭐 하면? 빼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려는 빨간색 A2의 길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면 1번 삼각형이 이게 두 개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8이고 얘도 x니까 간단하게 x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16대 여기에서 3번 친구는 8이 되겠지. 빗변이니까.
1번 친구 빗변 대 3번 빗변 8. 벌써 얘는 2대 2네 바로 그냥. 그쵸? 그러면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얘가 8. 밑변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x 벌써 뭐 4인 거 알 수 있죠. 계산 굳이 안 해도. 그러면 얘가 4니까 얘는 얼마? 12가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7번.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A, C, D라는 이 친구, B, E, C라는 이 친구, B, F, D라는 이 친구, 1번,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큰 거 3번, 이렇게. 알겠지? 1번은 얘만, 2번은 전체, 3번은 전체, 이렇게. 이 세 개가 모두 뭐라고? 합동이야. 아니야, 닮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방금 위에서 구한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은 A의 부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48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면은 그거 얘기했어. 선생님이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공식 외우는 거 시험 볼 거야. 그걸 외워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x 더하기 y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맞죠?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이건 뭐 공식 외우시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12를 제곱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냥 12제곱은 12 곱하기 12잖아. 맞죠? 그러면 당연히 9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12제곱은 물론 144인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우리가 약분할 거면 144를 약분하는 게 편해? 12 두 개는 약분하기 편해? 당연히 12 두 개는 약분하기 편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되죠? 9는 3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치? 3 하나 약분, 3 하나 약분, 이렇게 약분하라고. 그러면 x는 얼마냐? 16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아, 네가 16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x값은 16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제곱은, 맞죠? 이거 제곱은, 즉 y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 곱하기 16 곱하기 전체. 그치? 25가 되겠어?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도 곱해가지고 막 제곱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뭐가 두 개 있는 거니? 4가 두 개 있지. 25는 뭐가 두 개 있어? 5가 두 개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4 곱하기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쵸? 할 수 있어요, 이거.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되면 돼? y는 20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이거 2학년 1학기 거 지수법칙에 나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야. 별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x 더하기 y는 뭐가 되냐?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6이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